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K가스 산하의 SK 어드밴스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철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학공학회에서 수소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학공학회는 부문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문위원회는 주로 이제 전공 위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이제 산업체에 나가게 되면 사실은 그 산업체에서는 한 영역의 학문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학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체가 사실은 화학공학회에 와서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고자 산업체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화학공학회에서 서로 토론하고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산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해 가지고 결정을 했고요. 이 지금 현재의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산업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니까 반도체, 배터리, 수소가 아니겠느냐 해서 이제 세 개의 산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원자, 뭐 분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고 있는데 과거에 아주 산업화 이전의 시기에는 우리가 나무, 바이오매스로 땔감을 떼어서 이제 쿠킹도 하고 히팅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석탄이 발견이 되고 석탄을 위주로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자동차가 발전하면서 오일 시대가 열렸고 지금은 가스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LNG, LPG 등. 그런데 지금 이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무탄소 연료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리뉴어블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또 원자력 에너지는 좀 논의가 필요하지만 하여튼 원자력 에너지 등이 무탄소 에너지고 수소가 에너지원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소위원회를 구성을 저희들이 수소경제는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 배터리에 비해서 아직 태동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회사, 연구소, 그리고 우리 뭐 학생님 가르치는 대학교가 합쳐가지고 이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위원회가 산학연회 네트워킹 허브로 자리를 잡기를 희망하고 여기에 우리나라 대기업인 SK, 현대, 삼성, 하나 모든 대기업이 거의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회사인 에어리퀴드와 KBR도 같이 들어와 있고 중소기업인 뭐 JNK라든지 중견기업도 들어와 있고 또 대학교 그 다음에 국내의 애기원, 전력연구원 여러 이제 산업부 산하의 연구원들도 같이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은 전체 밸류 체인으로 보면 생산, 저장, 운송, 활용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그레이 수소라는 지금 하이드로카본을 가지고 리포밍을 해서 아니면 파셜 옥시데이션을 해서 수소를 만드는 그런 공법으로 수소를 생산합니다. 거기에는 촉매라든지 프로세스 기술, 뭐 우리가 연력학, 반응공학 많은 부분의 기술이 필요하고 일반 리파이너리나 석유화학 공정과 같은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레이 수소를 넘어서서 우리가 말하는 그린 수소는 또 우리가 전기화학적인 어떤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그런 부분, 또 청록수소나 블루수소는 우리가 카본 캡처를 한다든지
또 청록수소는 메탄을 열분해한다든지 고온에서 그런 부분도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를 이제 저장 운송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고압과 초저온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수소가 이제 액화로 핸들링 될 때는 마이너스 253도의 어떤 초저온의 어떤 소재 기술도 필요하고 또 고압을 할 때는 지금 현재의 수소 충전소에서는 900바 그 수소차에서는 지금 저장 그 탱크가 700바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의 어떤 소재 기술이 필요하고요. 활용 단계에서는 우리 연료전지 또 우리 가스 터바인을 이용한 혼소 전소 그리고 모빌리티 기술에 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하기 때문에 화학공학의 모든 전반적인 기술이 수소 산업의 전체에 필요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수소의 에너지로서의 수소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배운 어떤 화학공학의 전체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학공학이 수소의 어떤 선도적인 학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정수소는 우리나라가 올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청정수소 인증 기준에 따르면 스콥 1, 스콥 2, 스콥 3의 배출 기준으로 1kg 수소를 생산하는데 4kg 미만의 CO2를 배출하는 것을 청정수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청정수소는 그린수소, 블루수소, 청록수소, 핑크수소가 청정수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린수소는 이제 수전해를 해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전해 기술, 사실은 수전해 기술은 연료전지의 어떤 반대적인 기술인데 수전해 기술이 이제 중요한 기술이 될 수가 있고요. 청록수소는 메탄을 열분해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온에서 메탄을 고체 탄소와 수소로 만들기 때문에 고온에서의 어떤 촉매 기술과 고온에서의 어떤 재료 기술, 고온에서의 어떤 공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록수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된 고체 탄소를 활용을 해야지만 경제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탄소를 전도체라든지 카본 블랙 같은 형태로 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블루수소는 일반적으로 메탄을 리포밍하는 기술과 하이드로카본을 파셜 옥시데이션 해서 수소를 만드는 기술인데 나오는 CO2를 캡처해 가지고 스토리지 하거나 유틸리제이션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핑크 수소는 원자력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인데 원자력과 결합되기 때문에 고온에서 전기 분해를 해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청정수소는 생산이 거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생산되는 청정수소가 굉장히 소규모로 제주도에서 제주도는 이제 풍력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풍력이 초과 생산이 될 때 그거를 리테일먼트라고 합니다. 리테일먼트 상황에서 전기 분해를 해서 생산되는 수소가 이제 그린 수소로 청정수소인데 그거 이외에는 대부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레이 수소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카본을 가지고 리포밍 공정을 통해 가지고 생산되는 수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산 단가는 지금 LNG에 연동이 돼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수소를 한 3만 톤 생산을 해서 부산물로 팔고 있는데 LNG 연동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단가는
굉장히 원유라든지 LNG에 연동이 돼 있는데 지금 모빌리티용으로 이제 충전소에 파는 수소는 가격이 정해져 있고 또 그 가격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결국은 정부가 규제하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는 못하고요. 대부분 충전소가 또 차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소의 단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소 활용은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으로 잘하는 국가입니다. 수소 활용은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생산용, 그 다음에 모빌리티용, 그 다음에 건물용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산업용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많이 생산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유나 화학 공장에 우리나라에 한 200만 톤 정도의 수소가 생산돼서 활용하고 있는데 주로 디설퍼리제이션, 탈황 공정이라는 공정과 또 하이드로 크래킹, 헤비한 것들을 크래킹할 때에 수소를 첨가하는 수첨 하이드로 크래킹 공정, 그 다음에 화학 공정에서 어떤 물질을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수첨 공정, 이런 부분이 이제 산업용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미래에 지금 포스코가 이제 석탄을 가지고 환원을 하던 거를 수소로 환원하겠다고 해서 수소 환원 제철을 지금 상업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철 산업의 산업용으로 수소가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전용은 기본적으로 가스 터바인에 수소를 첨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혼소라고 하는데 내추럴 가스에 수소를 혼소해서 CO2 배출을 저감하는 그런 부분, 더 나아가서는 수소를 100% 전소하는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소와 결국 궁극적으로는 100% 전소를 해서 CO2 배출을 안 하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 분야의 활용이 있고요. 또 연료전지를 통해 가지고 전기화학적인 어떤 작용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수소를 활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제 같은 연료전지지만 모빌리티용으로 활용되는 거. 그래서 자동차나 뭐 항공기, 선박, 뭐 드론 이런 것 쪽으로 활용이 되는데 자동차는 사실은 우리가 승용차에 수소 뭐 넥소라고 해서 수소차가 나와서 많이 이제 충전소도 확보하고 하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승용차보다는 헤비 비어클, 트럭이라든지 버스 쪽에 이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헤비 비어클은 배터리 무게가 크면 운행 시간도 단축이 되고 또 충전할 때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버스가 운행을 하다가 다시 충전을 하고 운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버스로 많이 이제 활용하는, 그래서 모빌리티 쪽은 헤비 비어클 쪽, 그 다음에 이제 액화 수소가 지금 인천에서 생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액체 수소를 활용한 뭐 드론이라든지 항공기, 선박용으로 많이 활용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물용은 이제 분산 전원의 개념으로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아니면 무슨 아파트라든지 거기에는 전기가 열이 동시에 필요한데 거기에 연료전지에 나오는 열과 전기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미래에 적용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